안녕하세요. 경희맘TV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뉴스 보셨나요? 소상공인 16조 원 빚 탕감이라는 헤드라인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 마음은 어떠실까였어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113만 명의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만 해당되는 정책인데 마치 모든 소상공인이 빚을 탕감받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 정책의 정확한 내용도 알려드리고 특히 성실하게 빚을 갚아오신 분들의 마음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더 나은 방향도 제안해 볼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런 관점도 있구나 하실 거예요. 먼저 정확한 팩트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번 정책의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권만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담보라는 조건이에요. 집이나 땅을 담보로 한 대출은 해당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빚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상환 능력에 따라 달라져요.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만 100% 탕감이고 나머지는 최대 80% 감면 후 10년 분할 상환이에요. 실제로는 정말 극한 상황에 있는 분들만 전액 탕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2019년 0.79%에서 2024년 1.67%로 2배 이상 뛰었어요. 이게 바로 코로나의 현실이었죠. 그때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단축, 집합 제한 등의 방침을 시행했잖아요. 여러분이 평생 해오던 식당, 카페, 미용실, 갑작스런 제약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때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도 나라 일이니까 하시면서 묵묵히 협조해 주셨던 분들. 월세는 나가고 직원 월급은 줘야 하는데 매출은 줄어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출 받아서라도 직원들 챙기시고 임대료 밀리지 않으려고 애쓰셨던 모습들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떤가요? 손실보상 정책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셨어요. 심사 기준이 복잡하고 서류 준비도 어려우시고 실제로 신청자의 상당수가 기대했던 만큼의 보상을 받기 어려웠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장기 연체자 대상 지원 정책이 먼저 발표된 거예요. 저도 이해해요.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것 자체는 필요한 일이에요. 113만 명이 7년 이상 연체 상태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아픈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순서와 균형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실지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다니. 의무도 다하고 세금도 성실히 내고 빚도 꼬박꼬박 갚고 있는데 코로나 때 정책에 협조했는데 손실보상은 충분하지 않았고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죠. 정말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실제로 정부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있어서 성실상환자를 위한 지원책도 함께 발표했어요. 3천억 원 규모로 이자 지원이나 분할 상환 허용 같은 내용인데 1조 4천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자 지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성실하게 사셨던 것 절대 틀리지 않았어요. 그건 변함없는 진실이고 여러분이 자랑스러워 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표현하시는 것도 당연한 권리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더 나은 방향을 말씀드려 볼게요. 바로 코로나 손실보상 정책 개선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정말 명확한 사안이거든요. 정부 정책으로 인한 손실은 정부가 보상하는 게 원칙이니까요.
실제로 코로나 때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이 약 100조 원 규모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손실보상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죠. 코로나 때 정책 협조로 인해 손해를 보신 모든 분들께 보다 충실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어떨까요? 첫째, 정책 협조로 인한 손실은 당연히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둘째, 성실하게 협조하신 분들이나 어려운 상황의 분들이나 모두 코로나 영향은 받으셨잖아요. 셋째, 이런 방식은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은 코로나 기간 중 매출 감소분의 75%까지 보상했고 프랑스도 고정비용의 70%를 지원했어요.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요? 이렇게 접근하면 일반 국민들도 그건 합리적이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성실하게 협조하신 분들도 마음이 편하실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런 정책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요. 코로나 때 협조한 분들에 대한 보상도 충실히 해달라. 정책의 균형을 고려해달라. 성실한 분들도 배려해달라. 이런 의견을 정중하게 표현하시면 정책 담당자들도 귀 기울일 거예요. 댓글로도 좋고 주변 분들과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좋고 관련 기관에 의견을 전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실제로 과거에도 국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된 사례들이 많거든요. 여러분의 합리적인 목소리가 모이면 분명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정책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때예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정확한 팩트와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공감해 드리고 싶었어요. 성실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의 가치가 결코 작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건설적인 의견을 표현하시는 것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민주적인 참여의 중요한 부분이죠.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많이 남겨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특히 코로나 손실보상 개선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면 분명히 더 균형 잡힌 정책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